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뚜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학을 갈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국가의 그 대학이 과연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건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뚜박이가 준비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보다 높은 호주대학 랭킹. 전 세계 학생들은 그러면 또 어느 나라로 주로 유학을 가는지 이런 것들도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전 세계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유학 국가,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듯이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유학생 약 600만 명의 유학생이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미국이 16% 정도 차지하고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영어권 선진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4%로 호주가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영국 8.1%고요. 그리고 독일이 5.5%, 러시아가 4.7%, 캐나다가 4.6%.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인근에 그 스탄 국가들 많잖아요. 그 스탄 국가들에서는 러시아로 또 많이 선호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호주가 전 세계 600만 명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이 움직일 때는 두 번째 선호 국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학생들은 주로 어느 나라를 많이 선호하는지 보시면요. 단연 예상하는 대로 미국이 1위인데 아까 그 전 세계 600만 명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으로 가는 게 약 한 16%쯤 됐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33%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편중이 확실히 한국이 조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마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도 뭐 비자가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일부 소수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비자 규정을 좀 강화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현재로서는 이건 23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미국이 조금씩 뭐 비중이 좀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 자,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이 12.9%. 이것도 역시 중국 최근이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미국이랑 대립구도 있다 보니까 역시 한국 학생들이 중국 선호도가 좀 더 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일본도 상당히 일본의 여러 가지 뭐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가 옛날만큼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주 큰 돈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균 임금으로 쳤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 지금 더 높아진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을 거고요. 호주하고 캐나다가 좀 이 스테이블하게 일정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미국은 단연 제일 선호도가 높은 여전히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일 1위 국가이긴 맞는데 2, 3, 4, 5등은 아주 근소한 차이일 것 같아요. 호주 교육부 관계자들 뭐 브리핑할 때 들어보면 호주가 뭐 지금쯤이면 한 2등 정도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도 조만간에 호주, 캐나다가 조금 더 약진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영국이 5위 안에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독일, 프랑스보다 영국의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아마도 영국의 경제 상황이 또 한몫을, 경제 상황이 워낙 영국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세요? 한국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아시아 학생들이 주로 아시아권이긴 한데요. 한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하늘색이 한국 학생이 유학을 나가는 숫자고요. 짙은 파란색이 외국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들어오는 숫자거든요. 23년도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2배 이상 되잖아요. 한국 학생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부 자료를 좀 보니까 주로 어학연수 계통이 한국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학생들이 호주로 유학 올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학생 수로 봐서는 어학연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호주 랭귀지 스쿨의 한국 학생 비율 뭐 5% 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남미 학생들이 호주 어학연수 학교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뭐 일부 아시아 국가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학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정규 대학으로 유학 가는 거는 코로나가 끝난 지난 21년, 22년부터 한 3년간은 꾸준히 숫자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외국 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대학 수는 일정한데 랭귀지 스쿨에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 좀 정책적으로 이걸 좀 잘 다듬으면 이 유학, 한국의 어떤 그 유학이 하나의 큰 산업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호주로 유학 오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돈 내고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여러 뭐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유학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우리 국민의료보험에 조인 시키지 말고요. 전혀 별도의 의료보험에 사보험에 가입을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목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서울대학,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전 세계 대학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 있는지, 호주 유학을 염두에 두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는 호주 대학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경쟁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 있거든요. 자, 한국 대학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대학 랭킹을 매기는 그런 기관인데요. 자, 서울대학이 전 세계 대학 랭킹에 31입니다.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계단이나 200위, 300위, 400위쯤 되는 데서 10계단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40위권 내에서 10계단은 굉장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한국은, 서울대학은 더 이상 한국에서 명문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아주는 명문대학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카이스트 53이고요. 연세대학교 56이고요. 고려대학교 67위, 포항공대 98위. 자, 이렇게 5개 대학이 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100위 안에 있는 대학들 한번 24년 랭킹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약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 탑 5쯤 되는 명문대학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대학들과 견주어도 충분히 명문대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밑에 성균관대학, 한양대학이 다 100위 때 있는데 한국에서 10번째라고 하는 이 경희대학교가 300위권 밖으로 밀려나요. 그 말은 한국은 200개가 넘는 정규 대학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편차가 너무 커서 서울에 있는 좀 명문대학을 가면 충분히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명문대학인데 좀 지방에 있는 고만고만한 대학들은 이 순위가 갈수록 좀 떨어지고 이 조사기관에서 제가 쭉 밑에까지 1000위, 100위가 아니고 1000위 밑에까지 다 살펴봐도 한국 대학들 정말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보면요. 미국이 25개 들어가 있고요. 영국이 15개 들어가 있어요. 호주가 9개. 대단하죠. 왜냐하면 독일도 5개, 캐나다도 4개, 프랑스도 4개. 이들 선진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가 9개나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도 5개니까 정말 대단하고요. 중국 5개, 홍콩 5개, 일본도 4개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 2개, 스위스 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전체적인 대학 수준이 다 같이 올라와서 중위권, 한국에서 말하는 그 중위권 대학도 좀 상당히 좀 더 약진을 하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좀 편차가 좀 많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00위 밖에 있는 대학들 보면 충북대, 당국대, 강원대, 순천향대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꽤 괜찮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500위도 아니고 1000위 밖으로 밀려난다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호주 대학은 43개가 있는데요. 한 2개 정도 빼고는 모든 대학이 다 이 1000위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500위권까지는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는 대학의 편차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드니대, 멜번대, ANU대 이런 대학이 좀 명문대학이다라고 하지만 실상 호주 대학에서 한 중간 정도 돼도 상당히 전 세계 대학들과 견주었을 때도 상당히 랭킹이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호주 대학만 놓고 본다 그러면 멜번 대학이 전 세계 13위, 시드니 대학이 18위, UNSW 대학이 19위, ANU 대학이 30위, 모나시 대학 37위, 퀸슬랜드 대학 40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77위, 밑에 UTS 대학도 88위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대학, 호주 대학만 갖고 비교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익히 이름을 들어봐서 알고 있는 미국의 명문대학, 영국에 있는 명문대학하고 한번 견주어 볼게요. 자, 이 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보시면요. 보라색이 미국 대학이고요. 노란색이 영국 대학입니다. 탑 10 안에는 대부분 미국 대학, 영국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MIT, 하버드, UC 버클리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옥스포드, 캠브리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 대학이 23위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멜번 대학, 시드니 대학, UNSW 대학이 미국의 예일 대학보다 훨씬 더 랭킹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다는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는 이렇게 랭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1, 2년 전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을 다 따져봐도 이들과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ANU 대학이 서울대학보다는 한 단계 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런던의 정경대 잘 아시죠? 런던 정경대 정말 명문대학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 랭킹 50위 되는데, 자, 위에 보시면 퀸슬랜드 대학하고 모나시 대학도, 물론 서울대학도 그 대학보다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호주 대학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79위에 하나 보십시오. 네, 브라운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정말 명문 대학이죠. 예. 그러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브라운 대학보다 훨씬 더 랭킹이 높고요. 보스턴 대학도 정말 명문 대학이고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포항공대라든지 UTS 대학이라든지 아들레이드 대학이 이 보스턴 대학보다 랭킹이 높아요. 네. 물론 들어가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미국 대학이랑 한국 대학이 상대적으로 입학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호주 대학은 그에 비해서 입학은 훨씬 더 수월하긴 해요. 그러나 호주 대학이 절대 졸업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호주 대학을 선택할 때는 입학이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과연 그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이걸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일 많이 하는 학과, 페일 많이 하는 호주 대학, 제가 이거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내가 선택한 이 대학에서 이 과는 정말 졸업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고 호주 대학을 선택하실 때 대학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토바이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학을 갈 때는 단순히 내가 학문적인 깊이를 파고들어서 내가 학자의 길로 가겠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가능하면 그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영어권 선진국과 어떤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도 호주만큼 취업 상황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공식 통계 자료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로 유학 올 때 있잖아요. 전공 선택만 잘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호주 정부는 기술 이민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2025년 호주 이민 동향 보고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요, 제가 호주 이민성의 공식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호주의 기술 이민자들이 뭐 이렇게 무슨 현장 근로 일만 하고 뭐 이렇게 뭐 고용 기회에서 찬밥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이민자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이민 온 거기 때문에 호주의 일반 사람들보다 노동 참여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호도박이님, 호주에 있는 많은 대학도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뭐 시드니 대학의 장단점, 멜번 대학의 장단점, 지방에 있는 대학의 이민에는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이렇게 앞으로 뭐 한 두세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주에 있는 40개 대학을 하나씩 분석해서 그 각각의 대학의 장학금 제도, 기숙사 제도, 뭐 그리고 입학 기준, 뭐 어떤 과가 좀 더 그 대학은 스트롱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이상 한국의 명문대학하고 호주의 명문대학하고 좀 이렇게 랭킹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